안녕하세요, 배테우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교류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가? 만약에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1번의 동그라미를 치실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실험을 한번 해보고죠. 건전지가 두 개가 있어요. 18650 배터리죠. 3.7V. 얘는 보는 1.5V 건전지, 1.6V가 나오네. 자, 얘를 이렇게 하면 이거나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재 보면 당연히 3.7 더하기 1.6에서 5.3. 자,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마이너스끼리 붙이고 전위를 한번 재볼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2.8, 2.08, 대략 2.1V 정도. 마이너스끼리 붙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플러스끼리 한번 붙여볼게요. 이번에도 2.1이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무슨 원리일까? 자, 이런 겁니다. 얘 단독으로 보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힘이 얼마예요? 3.7이란 이야기죠? 얘는 1.5일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 말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힘이, 즉 이 힘이 도선으로 연결했다고 치면 3.7이란 이야기죠. 얘는 이렇게 가는 힘이 1.6이에요. 그럼 3.7이 1.6보다 더 크죠? 그리고 둘은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3.7 빼기 1.6 해서 2.1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1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끼리 붙이는 경우. 아까는 얘가 이쪽으로 갔는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2.1이 나오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얘가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가는 힘이 3.7이야. 얘는 1로 미는 힘이 1.6이야. 3.7이 1.6보다 크죠? 3.7 빼기 1.6만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뭘로 변해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고. 멀티메탈을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가 뜨는 거야, 마이너스가. 분명히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플러스로 변하더라. 그죠? 실험 잘 보고 오셨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는 말보다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전위가 높은 곳이 상대적인 플러스고 낮은 곳이 상대적인 마이너스다. 더 높은 곳이 있다면 플러스였던 곳이 마이너스로 변할 수도 있다. 마이너스였던 곳은 더 낮은 곳이 있다면 플러스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교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영어 공부 잠깐. 직류는 영어로 direct current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direct current로 번역을 해놨어요. 몇몇 이렇게 보면 direct가 아니라 directional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direct는 직접적인 이란 뜻이에요. 간접적인의 반대말. directional은 방향성이 있는, 중구난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그런 뜻이 디렉셔널이란 말이에요. DC는 사실은 디렉트 커런트라기보다는 디렉셔널 커런트가 더 맞다. 근데 디렉트 커런트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일본 애들이 디렉트, 직접적인, 그래서 직이 돼버린 거예요. 교류의 얼터너티브는 무슨 뜻이냐면 얼터너티브가 뭔가 교대로 되는, 방향으로 따지면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 방향으로 갔다가 저 방향으로 갔다가 두 개가 왔다 갔다 이게 얼터너티브예요. 사과랑 배랑 있어. 사과 하나 먹고 배 하나 먹고, 사과 하나 먹고 배 하나 먹고. 이것도 얼터너티브죠. 그러니까 이제 교류의 얼터너티브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직류의 디렉셔널 커런트라고 한다면 전류의 방향이 방향성이 있는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뜻이에요. 교류의 전위 변화,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사실은 교류에는 선이 두 가닥 있죠. 사실은 더 있지만 어쨌든 보통 콘센트를 보면 선이 두 가닥 있으니까 그 선 두 가닥 중에 하나를 H선이라고 하고 하나를 N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각각 선의 전위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로축을 시간으로 두고. 그랬더니 이 N선이라는 애는 시간이 지나도 이 노란색인데 전위가 어때요? 여기가 0이니까 항상 0이다. 전위에 다니는 볼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N선은 시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0볼트다.
그런데 H선은 딱 0V인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측정을 했더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220V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20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반복을 하더란 말이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은 60분의 1초. 그래서 주기가 60분의 1초인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가 60Hz인 겁니다. 그래서 H선은 마이너스 220에서 플러스 220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 N선은 전위가 0V더라.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쓴다라는 건 결국 H선과 N선 사이에 부하를 거는 거잖아요. 부하를 건다, 뭐 전등을 배치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간에 따라 H선이 전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N선은 그대로니까 전위차가 발생했다가 0이 됐다가 발생했다가 0이 됐다가를 반복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물통 두 개가 있고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호스 같은 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A를 보면 두 개가 수위가 같죠? 그리고 물의 흐름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요점인 거예요. 요 선이, 요 사인 곡선이 H선인데 요 점에서는 0이죠? 그리고 N선은 언제나 0이니까 둘 사이에 전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흐르는 거예요. 물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요만큼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240분의 1초가 지나면 H선의 전위가 220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N선은 0이죠, 여전히. 그럼 둘 사이에 전위차가 발생을 해. 이 그림인 거예요. 물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 점에 도달했어. 이번에는 얘는 여전히 0인데 얘가 마이너스 220이 됐어요. 이 그림인 거죠. 물이 이번에는 어디로 흘러요? 여기서 일로. 왜? 더 낮으니까. 전류의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얘는 고정인 거예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얘만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 선을 H라고 한다. E라는 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합상, 상전합, H선 이런 다양한 말들을 쓰고요. 이 N은 가만히 있죠. 일 안 하는 애. 중성선이에요. 뉴트럴이 중성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중성선이라고 하고 N선이라고도 하죠. 이제 교류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거를 교류를 교류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직류화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 분 중에서도 교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극성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완전 뭐 엉터리죠? 교류에서 극성이 어디 있습니까? 극성이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바뀌는데 얘가 이때는 얘가 플러스였지만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오디오 같은 거 할 때 왜 극성을 맞춰서 플러그를 꽂아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의 극성은 사실은 이제 뭐 핫선을 플러스로 또 뭐 N선을 마이너스로 그런 의미이긴 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물론 그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걸 모르시겠어요? 저는 비전문가라니까요.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직류로 모든 걸 사고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 전기를 직류로 배웠거든. 제일 처음에 뭘로 배워요? 건전지, 꼬마전구, 전선 아닙니까? 전류가 나오는 곳이 플러스, 전류가 들어가는 곳이 마이너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이게 제일 처음 배우는 거예요. 조금 한두 학년 올라가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흐른다. 요거 정도 배우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단 직류로 다 한단 말이에요. 뭐 오음의 법칙 뭐 어쩌고 다 직류로 설명을 해. 그래서 머릿속에 직류가 굳어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뭐냐면 교류는 교류로. 물론 이제 전위 개념을 좀 도입하면 이게 교류와 직류가 통합이 되긴 해요. 그게 익숙지 않으면 그냥 교류는 교류다. 이걸 자꾸 애써 직류화 하려고 하지 마라. 영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이거를 영어로 바꿀 때 우리 번역을 해요. 사실 말을 할 때 익숙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과를 먹었다. 그럼 나가 I고 사과는 애플인데 먹다는 이트인데 먹었다니까 과거형 ate겠지? 근데 이제 I apple ate가 아니라 영어는 동사가 먼저 와. I ate apple인데 영어는 관사란 게 있으니까 on apple 해서 I ate an apple 이렇게 번역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도 책으로만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래요. 저 같은 사람들 좀 우리 세대는 회화가 없었죠.
그냥 다 독해였어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그냥 바로 나가야 되죠. 이거 머릿속으로 번역하고 하지 말고 I ate an apple이 그냥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괜찮아 하면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를 괜찮아, 좋아 번역하면 오케이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오케이죠. 그럼 오케이는 오케이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오늘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직류와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는 교류로 받아들이십시오. 자꾸 이걸 직류로 번역을 해서 뭐 극성이 어쩌고 극성 없어요. 교류에 무슨 극성이 있나.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테우스였습니다.